정말 어렵게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이렇게 부적격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시행사도 틀리네. 복잡한 청약제의 부적격 속출이라는 제목입니다. 누더기 청약제라고 써 있는데 최근에 부적격자들이 이제 지난 시간 동안 뭐 줄어들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 부적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부적격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안 하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약 당첨이 됐다가 부적격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해요. 그런 메일들이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본인이 잘못해서 또는 본인이 무주택의 기간이라든가 무주택의 조건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또는 청약의 1순위 제한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몰라가지고 부적격이 되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뀌는 규제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공부를 하고 그런 리스크들을 해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부적격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4월 기준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청약 부적격자 당첨된 사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그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정말 좀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청약 A씨는 지난해 6월에 서울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이제 뜨거웠죠. 핫했던 이런 분양 물량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청약이 당첨이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적격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부부 합산 소득이 571만 원으로 기준인 555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만약에 제대로 안 봤다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못한 거기 때문에 뭐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모집 공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집 공고가 잘못돼가지고 이 소득 초과에 대한 부분들이 공표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는 사업 시행사 담당 기관마저도 복잡한 청약 제도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손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사를 저도 보면서 안 됐죠.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당첨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딜레이 되게 만든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시행사 담당자 무조건 나빴다. 무조건 나빴죠. 잘못됐죠. 이 부분은 맞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기사를 보시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내가 잘 모집 공고를 확인했죠. 확인했는데 모집 공고에서 조차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 곳을 믿거나 편향적으로 이제 모집 공고가 물론 믿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런 모집 공고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청약홈 사이트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한테 조언을 듣는 건 좋아요. 조언은 듣는 거를 좋지만은 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에 몰입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100% 반영하기보다는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만을 믿고 이 사람 말을 믿고 100% 신뢰해가지고 임성배라고 하는 이 유튜브의 생각만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 믿지 말라고 하죠. 저 믿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편향적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지금은 맞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은 임성배라고 하는 이 유튜버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다른 유튜버의 말도 들어보고 다른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면서 크로스 체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한다고 할 때도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봤지만은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가치 판단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선택지에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청약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 담당자 기간마저 틀렸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시행사 담당자가 틀릴 정도면 얼마나 지금 청약 제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약 제도를 보면서 지금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택의 가격들이 안정화가 된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규제를 통해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80%, 90% 대출해주는 곳이 태반이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 시점만 했을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깊이 있게 공부했을 때는 100%를 대출해주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내 집을 사고 싶다. 그렇다면은 투자성이 아니라 주택 한 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은 집을 규제에 덜하게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규제책 때문에 대출 40%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투기 과열지구 40%인데 DSR 적용하면은 더 적게,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 써가지고 일부 다른 그런 지출이 있었다면은 대출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 집 마련 못하는 그런 시기가 진짜 도래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집 공고가 잘못돼가지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청약 제도들의 개편이 지금 제 생각에는 좀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청약 제도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부동산 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늘 관심을 갖고 보지만은, 이렇게 부동산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이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영업 하면서 부동산에 쉽게 디테일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청약 제도들이 누구나가 알 수 있게 쉽게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단순화를 체계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청약 제도를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일부 어려운 것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너무나 잘게 쪼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부적격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청약을 등한시하고 청약 통장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청약 통장 많지만은 이 청약 통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적격자들, 담당자들조차 모르는 이런 청약 제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청약 제도들을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맞는 청약 전략들을 짜가지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청약 제도 안에서 누군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청약 제도가 아닌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한다거나, 청약 제도를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청약을 신청했을 때 부적격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의 상황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본인 스스로의 처해진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가점이 몇 점인지, 무주택 기간이 몇 점인지, 부양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 만약에 청약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당첨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당첨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서울이 안 된다면 어느 지역을 선택했을 때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내가 이전해가지고 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영상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수십 개가 넘게 있죠. 수십 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얘기해 드린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돈을 주고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그 인터넷이나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식을 습득하기가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귀찮은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이 함축된 것을 그냥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일정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동하면서 그냥 귀로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 내가 나한테 남는 거지, 비싼 돈을 주고 그런 강의나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아쉬운 건 뭐냐면 누구나 내 집 마련 한 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공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간절하게 공부를 진짜 집중도 있게 하셔야 돼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책을 보면서 청약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또는 청약과 관련된 그런 청약홈 사이트를 보면서 나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집중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니까 제가 모집 공고를 이제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집 공고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본인의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생각을 공유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이 나게 되면은 당연히 현장도 가보시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모집 공고 이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지 청약홈 사이트나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해 놓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신청할 때 리스크를 조금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주시지만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 지금 현재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금액대가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0만 원에서 뭐 한 50만 원 내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러한 그 상담을 했을 때 이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일정 시점, 일정 기간에는 부동산 컨설팅이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했고 사건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담을 받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대신에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A의 아파트와 B의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결정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A가 좋습니다, B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A가 좋습니까 B가 좋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A도 안 좋고 B도 안 좋습니다. 그럼 뭐가 좋느냐, C라는 부동산 물건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A와 B의 선택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갔는데 C라고 하는 대체의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C라고 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A하고 B를 선택하러 갔는데 이 C라고 하는 부동산을 선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쁜 부동산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 C라고 하는 물건을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챙긴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실제로 강남에 빌라 한 채만 팔아도 몇 천만 원 수수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는 거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대체의 상품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을 내가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아예 상담을 받으면 안 되고요. 돈을 주고 내가 상담을 받을 때 A와 B의 물건을 어떤 건지 결정하는 사항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싶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정도한테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몇 억의 아파트를 사는데 몇 억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 두세 명의 전문가들의 그 생각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현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투자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의 분들이라면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A냐 B냐의 물건을 한번 컨설팅 의뢰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두세 분 정도한테, 믿을 만한 분들한테. 그런데 이런 기준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컨설팅을 받았을 때는 10만원, 20만원 벌려고 부동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컨설팅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물건들을 추천해가지고 수수료를 얻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통화만 몇 번 해봐도 이 사람이 성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도 지금 이 부분들, 이 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명확히 알았다면 이러한 그 공고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알고 파헤쳐 봤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 소득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다른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2021년도는 전년도 기준 해가지고 지금 소득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얼마가 되는데 왜 여기 모집 공고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크로스 체킹 해야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거든요.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대요, 여러분. 많이 주겠대요. 그런 메일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악의를 가지고 나쁜 물건을 만약에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추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을 받는 이 기준에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이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악의로 나쁜 물건을 추천해줘도 이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본인의 어느 정도 공부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그러죠. 부동산에서는 절대로 부동산은 옆집 친구 아는 지인 절대 믿을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를 믿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의 내재 가치를 올리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제 지인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도 컨설팅 받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일정 부분의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많은 수수료를 받고 팔았지만은 이 물건이 진짜 좋고 가치 판단을 했을 때 가격 상승이 되고 그리고 수익을 옮길 수 있다면 돈 주고 수수료 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 현장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얻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내가 공부를 한다는 그런 관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간들을 떼내셔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내재 가치를 올리시고 만약에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됐다. 내가 입지를 좀 보는 눈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이제 좀 자신 있게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고 컨설팅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세무 같은 경우에 저도 아는 세무사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법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변동이 됐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물어봤을 때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전담 세무사 말고도 다른 세무사한테도 제가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예요. 30만 원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왜? 크로스 체킹 해보는 겁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공부하고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전담 세무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지만 저 별도로 이거 세무사가 보면 안 되는데 일단은 전담 세무사 말고도 제가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세무를 실제로. 그래서 클로스 체킹 해본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사를 보면은 이제 청약 제도가 또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해서 추첨제 물량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1인 가구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를 보면 좋아하겠죠. 하지만은 중장년층의 40대에서 50대의 무주택 기간을 계속 유지했던 분들은 이런 물량들이 이제 1인 가구와 청년층한테 또다시 이제 뺏기게 되면은 이 40, 50대의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파이가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피해보는 계층이 없는지, 그리고 피해보는 계층이 있었을 때 그런 계층들한테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보고 그냥 빠르게 계속 정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의 보완책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계속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또 그 청약 제도를 만약에 변동하게 되거나 변경하게 됐을 때는 다른 피해보는 계층이 없는지도 정부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이런 정부 정책들을, 청약제도 개편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클로스 체킹을 꼭 하시고, 부동산 전문가들한테조차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 의뢰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클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모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내리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무조건 전문가들한테도 돈을 주고 이렇게 컨설팅 받는 게 나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편향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일부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해주신 컨설팅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의지만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좋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좀 되뇌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